자, 영세율과 면세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런 179페이지 보면은 맨 위에 표 있죠. 그 표,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 그게 밑줄을 꺼놓고 별표 땡 쳐놓으세요. 아주 좋은 거죠. 좋은 문제입니다. 그게 영세율은 밑줄 꺼놓으세요. 소비지급 과세원칙의 구현입니다. 소비지급 과세원칙. 소비지급 과세원칙이 뭐죠? 그 나라에서 과세한다 이거였죠. 그죠? 소비지급. 자, 영세. 자, 이렇게 수출합니다. 부가세는 0하고, 자, 일반적으로는 과세는 이렇게 공급을 할 때 이렇게 받죠? 매출 공급 이럴 때 공급가 15만원, 부가세 15,000원, 16만 5천원을 갖다가 돈 받죠. 그런데 수출은 어떻게? 수출은 15만원. 그럼 부가세는 어디서 과세해? 그 나라에서 과세. 그 나라. 그 나라 누구? 세관장이. 그죠? 세관장이. 여기에 수입업자가 있는데, 수입업자가 물건 찾아올 때 세관장이 여기서 부가세를 과세하죠. 여기다가 부가세를 15,000원 납부해야 됩니다. 됐죠? 그래가지고 세무서에다가 납부하죠. 이렇게 15,000원 납부합니다. 이걸 소비지급 과세원칙이라 하죠. 부가가치세의 특징입니다. 생산지국이 아니고 소비지국 과세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면세는 뭐다? 역진성 완화. 밑줄 쫙. 면세는 부가세가 없죠. 보통 소득세는 소득이 많으면 세금 많이 내고 소득이 적으면 세금을 적게 부담하죠.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어때? 잘 살아도 10%, 못 살아도 10%죠. 그래서 역진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면세 제도를 만들었죠. 왜? 못 사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역진성을 완화할 목적. 그 다음에 그 면세 정도의 완전 면세 제도, 부분 면세 제도 밑줄 쫙쫙 이거 잘 놓는 겁니다. 자, 여기 볼까요? 얘는 완전 면세죠. 영세 사업자는 완전 면세입니다. 왜? 매입을 할 때 수출할 목적으로, 그죠? 매입을 하죠. 얘가 수출업자잖아. 얘가 수출업자입니다. 자, 만약에 수출업자들은 부가세 부담하지 않죠? 0이잖아. 그죠? 그래서 매입을 할 때 나 수출업자야 이러면 0입니다. 그래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받죠. 그죠?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받는 겁니다. 자, 만약에 부담했으면 또 어때? 부담했으면 조기환급입니다. 다음 달 25일까지 신청하면 15일 내로 바로 입금됩니다. 왜? 우리나라는 수출업자 우대. 자, 그래서 완전 면세죠. 완전 면세. 완전 면세. 그런데 얘는 어때? 얘는 자, 정육점이다. 자, 돼지고기 사오죠. 면세죠? 돼지고기를 팔면 면세입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얘가 노트북을 사왔다. 하이마트에서 노트북을 사옵니다. 얘는 뭐야? 부가세 공제 못 받죠? 불공제야. 왜 그래? 얘는 부가세 신고 안 하니까. 그죠? 얘는 부가세 신고 안 합니다. 그래서 얘는
부가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부가세 신고 일기 예정 확정 이런 거 없습니다. 얘는 편하겠죠. 부가세 신고 안 하니까 편하겠지. 그러나 얘는 부가세를 부담하면 공제받지 못합니다. 불공입니다. 그래서 얘는 영세는 완전 면세, 그죠? 얘는 뭐 부분 면세 또는 불완전 면세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부분 면세, 불완전 면세. 그 밑에 자 거래 대상 있죠? 거래 대상이 이제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그 맨 밑에 영세율은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밑줄. 얘랑은 부가세 신고해야 됩니다. 얘 과세 사업자와 영세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해야 됩니다. 알죠? 얘는 집어넣는 칸이 있죠. 과세와 영세는 부가세 신고해야 되고 얘는 신고 안 하죠.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에 밑줄 꺼놓으세요. 의무의 면세 쪽에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니다. 밑줄 꺼놓으세요. 자, 그러면 그 대상 있죠? 어떤 대상들이 영세냐? 자, 그 밑에 맨 밑에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 돼 있죠? 밑줄 쫙 꺼놓고요. 그 밑에 수출하는 재와 밑줄. 이거는 우리 알고 있는 거죠? 왜? 이게 영세잖아. 수출이죠? 수출업자가 영세야. 우리 이건 아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제 특이한 것들이 있죠. 뭐 미연에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밑줄 꺼놓으세요. 미연에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그럼 용역이라면은 대표적인 게 건설업자라 있죠. 그죠? 영부 제공, 노가다 이런 얘기 했잖아. 그죠? 건설업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국외 제공하는 용역. 자, 우리나라 건설 회사가 저 중동 지역에 가가지고 건물을 지어주죠. 그죠? 건물을 지어줍니다. 국내에서도 건물을 지어주고, 그죠? 그런데 외국에서 건물을 지어주고 팔면 이거는 수출하고 똑같아. 그래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되는 겁니다. 수출하고 똑같다. 수출하고 똑같다. 영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D컷 밑줄 보세요. 선박 또는 항공기 외국 항행 용역. 자, 또 용역이네. 자, 여기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자, 여기가 한국입니다. 한국에서 자 미국, 한국에서 미국 갈 때 자, 뭐 타고 가죠? 비행기 타고 가죠. 그죠? 비행기 타고 날아가. 요 비행기 타고 날아갈 때 거진 20시간 정도 걸리죠. 비행기 안에서 뭐죠? 밥 주잖아. 밥 주고 물 주고 하죠. 그거 영세입니다. 우리가 면세라고도 하죠. 그죠? 면세라고도 합니다. 요거 영세입니다. 영세. 그 다음에 또 뭐야? 만약에 크루즈 타고 간다. 크루즈 배 타고 간다. 그죠? 배 타고 갑니다. 배 타고 이렇게 가면은 여기서도 이거는 뭐 맨날 며칠 걸리죠? 맨날 며칠 걸립니다. 뭐다? 요 안에서 밥 주고 물 주고 하죠? 전부 다 영세. 우리가 면세라고도 하죠? 자, 외국 항행 용역입니다.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 항행 용역. 예를 들어서 제주도가, 그럼 제주도 갈 때 중간에 밥 줘. 만약에 밥 줬다. 그럼 뭐다? 과세야. 그는 과세입니다. 자,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 항행 용역도 영세다. 그 다음 기타 외화 획득 돼 있죠? 거기에 밑줄을 쫙 꺼놓고요.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맨 밑에 보세요. F 보세요. F.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밑줄 보세요. 외교, 공관, 영사기관, 국제연합. 그렇죠. 어디에 미국군 밑줄. 자,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거 예를 들어서 저 초롱에 가면은 일본 대사관이 있죠. 자, 일본 대사관이 있습니다. 자, 일본 대사관 그 오래되어 있죠. 그 안에 가구가 다 낡았어. 근데 그 가구를 일본에서 공수해 거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기 범일동 가면은 그 가구거리 있죠. 자, 거기서 가구 사러 가는 거예요. 자, 그럼 가구 사러 가죠. 가구 사러 가면은
얘들은 대사관은 돈을 부산에서 돈 벌어가지고 가고 사는 거 아니죠? 본토로부터 돈 들어올 겁니다. 본토로부터 일본 엔화가 들어오면은 그 돈을 가지고 어디가 범일동 가가지고 가구 그리가지고 그 가구 사기죠. 그럼 뭐야? 외화 획득이야. 외화 획득. 그러니까 일본 대사관이나 유엔 알죠? 우리나라의 요 구석구석 보면 유엔 단체들이 많이 활동을 합니다. 유엔이나 또는 미군 자, 이런데 무슨 물건을 공급했다. 영세야. 자, 여기 볼까요? 예를 들어서 얘 있죠. 얘가 A사한테 공급한다. B사. 그러면 과세입니다. 근데 여기가 만약 유엔이야. 유엔. 그럴 수 있죠. 그죠? 유엔, 대사관, 영사관, 미군한테 공급한다. 그럼 0이라는 거예요. 0해래. 그죠? 0해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바로 위에 F 위에 E 있죠. E. 외국을 항해하는 선박, 항공기,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 그럼 저기 어디죠? 부산에, 그죠? 송도, 부산 송도 가봤습니까? 앞바다에 보면 배들이 꽉 차 있죠.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거기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왜? 여기로 못 들어와. 들어오다가 잘못 걸리면 이제, 그죠? 그래서 조그만 배 타고 들랑달랑 거리죠. 그 조그만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물건을 공급하는 거예요. 부산에 와가지고 뭐 음식물, 그죠? 뭐 쌀이나 야채, 뭐 각종 음식물을 서로 막 거기서 배달해 줍니다. 그렇게 하는 거 영세입니다. 굉장히 많죠. 그걸 우리가 묘박지라죠. 묘박지랍니다. 묘박지. 그 배 주차장입니다. 자, 그런데 공급하면 영세. 예전에 내 아는 후배가 오래됐죠. 옛날에는 뭐 CD에다가 한국 드라마를 넣어가지고 걔들한테 공급했어요. CD에다가. 걔가 영세입니다. 가격도. 자, 그거 말고도 또 있어. 저 위에 보세요. 저 위에 보면은 저 맨 위에 D죠. D. 그게 한국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대한적십자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한국국제협력단이 뭐냐면은 이거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죠. 코이카. 뭐 TV 같은 데 선전 많이 하죠. 저 아프리카에 태양열 그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코이카 이런 뭐 광고하고 그럽니다. 거기 이제 뭐죠? 국가가 만든 단체입니다. 국가가 만든 단체인데 걔들이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봉사활동하는 거야. 그 다음에 아프리카 해가지고 뭐 학교 지어주고 우물 파서 물 나오게 해주고 이런 거 많이 하죠. 그 다음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앞전에 일본이나 동남아시아 쪽에 쓰나미 발생했죠. 그러면 한국에서 의사하고 간호사를 파견합니다. 의사하고 간호사 파견할 때 뭐 들고 가야 돼? 의약품 들고 가죠. 자, 그냥 여기 의약품 회사야. 약국에 공급하죠. 과세입니다. 약국에 공급한 과세야. 그런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있죠. 거기다가 공급한다. 대한적십자사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죠. 0이야. 0해래. 0. 그렇죠? 외국뿐만 아니라 아까 유엔군, 그죠? 유엔, 그다음 미군, 대사관, 영사관뿐만 아니라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해도 국가가 정해놓은 거야. 이거 0해. 그렇죠? 0해라 0. 자, 여기 바로 여기까지가 바로 영세율 대상자들입니다. 요렇게 공급하면 영세. 우리는 일단 수출 하나만 알았죠, 그죠?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예, 수출 하나만 알았는데 수출 말고더라도 뭐죠? 국외 제공 용역, 외국에서 건물 지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 항행 용역. 자, 외국에 가는데 배 또는 선박에서 물 주고 밥 주고 하죠? 영세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외화 획득, 아까 영사관, 대사관, 미군 이런 데 공급하는 거 영세입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 한국국제휴men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것도 국가가 영해래. 영. 자, 여기 바로 영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면세대상 보겠습니다. 181페이지 면세대상. 자, 면세가 시험에 잘 나오죠. 면세가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자, 면세대상. 자, 면세대상은 요거 알아. 자, 식용, 비식용, 먹을 수 있는 거, 먹는 거 아닌 거, 그죠? 그 다음에 국내산, 수입산, 농축수 임산물, 먹을 수 있는 것은 무조건 면세입니다. 못 먹는 건 국내산은 면세, 수입산은 과세.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예, 조건이 미가공과 가공 구분합니다. 미가공은 1차 가공 포함, 가공은 2차 가공부터입니다. 미가공은 면세고요. 가공된 것은 과세가 됩니다. 자, 그럼 요래 해가지고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보세요. 자, 농산물 있죠. 쌀, 예. 그럼 뭐야? 쌀 추수하죠. 추수하고 탈곡합니다. 쌀, 탈곡까지는 쌀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 탈곡하는 걸 1차 가공입니다. 그러나 쌀의 성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죠. 여기서 1차 가공, 2차 가공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성질이 바뀌었다 이겁니다. 성질이 바뀐 게 2차 가공이야. 근데 탈곡해도 쌀은 성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죠? 탈곡, 그 다음 또 뭐 있죠? 정미, 쌀결을 까죠? 그까지 아직 쌀입니다. 쌀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요까지는 면세. 그런데 햇반, 햇반은 가공된 거죠. 성질이 완전 바뀐 겁니다. 햇반은 쌀하고 햇반은 다르죠. 얘는 밥이야. 그래서 햇반이 과세가 됩니다. 햇반이 비싸다. 부가세 과세입니다. 성질이 바뀌었다. 성질이. 자, 미가공 1차 가공 포함이 됐습니다. 아까 탈곡, 정리 이런 거 1차 가공이죠. 근데 햇반 되면은 2차 가공이야. 성질이 바뀌어서 그건 과세야. 이런 뜻입니다. 축,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거죠. 자, 돼지나 소를 도축해서 정육하죠. 정육. 부위별로 그죠? 정육을 합니다. 그래서 정육점은 면세점입니다. 면세입니다. 면세. 정육점 면세고. 그러면 소고기 통조림 이런 거 있죠? 통조림 만들면 무조건 과세야. 통조림 만들면 무조건 과세입니다. 성질이 바뀌었다. 자, 그러면 삼겹살집은 그러면 과세네요. 삼겹살은 식당입니다. 식당은 물건을 판매한다 해서 과세가 아니고 그건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용역의 공급이다라고 했죠. 시설물을 이용하게 한다. 그죠? 식당이나 숙박업 있죠? 마찬가지, 사우나 마찬가지. 그거는 용역 공급으로 봅니다. 시설물을 이용하게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은 뭐 많죠? 뭐 건조, 오징어 건조, 멸치 건조 이렇게 돼 있죠? 여기까지는 미가공 면세입니다. 건조, 냉동, 우리 참치 냉동이라 하죠, 그죠? 저 태평양에서 참치 잡아옵니다. 그럼 저
부산에 감천항으로 들어오거든. 완전 냉동시켜서 딱 들어옵니다. 완전 냉동시켜서 그런 거 매매하면 면세입니다. 그런데 참치 통조림 뭐다? 과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 건조, 냉동 또 뭐 있지? 건조, 냉동. 자, 뭐 이따 치고. 자, 그 다음에 임산물. 자, 임산물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인삼 있죠, 인삼. 인삼을 말리면 뭐죠? 수삼이죠. 그까지는 면세야. 그런데 홍삼 만들죠. 홍삼, 그건 과세야. 그래서 홍삼이 비싸죠. 아, 한 개 더 있다. 염장. 아까 그죠? 염장. 소금 치는 거죠. 그죠? 간고등어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면세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먹는 거는 국내산이든 수입산이든 면세입니다. 무조건. 그런데 먹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먹지 못하는 것들 뭐 있다? 예를 들어서 농산물이다. 꽃, 튤립. 국내산 튤립은 면세입니다. 튤립을 네덜란드에서 수입한다. 국내에 있는데 왜 수입해? 과세야. 과세돼요. 축. 자, 강아지. 그죠? 강아지, 고양이 수입 많이 하죠. 국내산 강아지는 면세, 수입산은 과세예요. 국내산은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수, 열대어 마찬가지겠죠. 국내산은 면세, 수입산은 과세. 기타 등등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먹는 거 요거 주의하세요. 무조건 면세. 뭐 이거 말고도 뭐 많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포장에 대해서도 포장하면은 무게에 따라서 포장하면 과세다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쌀은 무조건 면세입니다. 그때 약간 달라. 그래서 여러분들 마트에 가가지고 자 장보죠. 그럼 영수증 기다란하게 주죠. 거기에 보면은 무조건 과세 면세 딱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때 한번 보세요. 그때 딱 보세요. 그 금액만 옆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과세, 요거는 면세다. 그러면 그때 다르죠. 그 김치도 마트에서 사면 과세, 전통시장에서 가면 면세입니다. 전통시장은 대부분이 면세라고 보면 됩니다. 그 나물 이런 거 있죠. 나물도 살짝 데치면 면세, 푹 데치면 과세. 그 기준이 없죠. 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서 계산하면서 과자는 뭐가 과세가 되겠죠. 과자는 과세. 야채 사면은 그죠? 면세가 되겠죠. 상추를 샀다 면세가 됩니다. 그런데 걔들이 반찬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또 달라집니다. 반찬도 주로 전통시장에서는 면세인데 마트에서는 주로 과세입니다. 한번 다음에 시험에서는 그렇게까지 안 됩니다. 디테일하게 안 돼요. 자, 그래가지고 그 메뉴에 기초생활 필수품 있죠? 밑줄을 꺼놓고요. 자, 식용에 공하는 일이 있죠. 먹을 수 있는 농축수 임산물과 소금, 예, 소금 면세죠. 자, 소금 면세인데 뭐 죽염 이런 거 있죠. 죽염. 뭐 그다음에 뭐 알로에 소금 이런 거 있죠. 예, 그런 건 과세요. 왜? 성질이 바뀌었잖아요. 그 천일염 이런 건 면세입니다. 우로 가공되지 아니한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그죠? 탈곡, 정미, 정맥, 재분, 정육, 건조, 냉동, 염장, 포장 등 1차 가공 걸친 것 외국산 포함 면세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먹지 못하는 농축수 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 원시 가공, 우리 1차 가공을 합니다. 면세. 그런데 외국산은 과세다. 그게 방금
그 A와 B가 여기에 설명된 겁니다. 그러니까 농축수인산물에 대해서는 설명이 완료가 되었고요. C에 보세요. 수돗물 돼 있죠? 예, 수돗물. 그럼 수돗물은 면세인데 얘는 면세인데 생수 있죠? 생수는 과세입니다. 수돗물은 면세지만 생수는 과세. 그런데 수돗물은 면세인데 생수는 과세를 했죠? 그런데 전기 있죠? 전기는 과세입니다. 그죠? 전기는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연탄, 무연탄 이래 있죠? 그죠? 예, 연탄 면세. 연탄은 뭐 시험에 못 봤는데, 연탄. 무연탄, 탄가루죠. 나머지는 됐고요. 이에 여객 운송 용역에, 자, 요거 잘 나오죠. 여객 운송 용역에서 버스, 마을버스는 면세입니다. 버스, 마을버스는 면세. 속도가 빠른 거 있죠. 택시, 그죠? KTX, 그죠? 고속버스, 이거는 과세입니다. 아, 속도 빠른 건 과세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비행기도 있네. 항공기. 그 다음에 F 있고요. 유승우 생리수리, 예, 이거 면세가 됩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국민후생 뭐 나와 있는데 거기 의료보건 용역 되어 있죠. 의료보건 용역 병원 말합니다. 병원은 면세입니다. 맞죠? 예, 병원은 면세인데 거기 보니까 네모 안에 있죠. 얘들은 과세야. 뭐죠? 미용 성형이죠. 미용을 목적으로 한 성형들은 과세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표 바로 밑에 수의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예, 수의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애견 애묘 있죠? 애견 애묘. 그 애견 애묘는 과세입니다. 그런데 애견 애묘는 과세입니다. 과세.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면세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골에 가면 돼지, 소 관련된 가축들이 있죠. 그런 수의사들이 있죠. 그건 다 면세가 됩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B, 인허가 받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그러니까 학원 있죠. 학원 면세입니다. 그런데 학원이 면세인데 맨 밑에 밑줄 보세요. 무도학원과 자동차 운전학원,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예. 무도학원. 특히 자동차 운전 면허 과세입니다. 그렇죠? 과세. 학원은 면세인데 제 둘이는 과세다. 그 다음 페이지. 도서신문 잡지 면세입니다. 도서신문 잡지. 자, 도서신문 잡지 면세인데, 그런데 그 안에 광고 있죠? 광고는 과세입니다. 그 안에 광고는 과세. 우리 신문하고 잡지 안에 광고 있죠? 과세입니다. 그러면은 만약 교대 앞에 국제신문 있죠? 그 국제신문은 신문을 발행하는 행위는 면세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광고 있죠? 그건 과세. 그래서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 도서가 면세인데 도서 대여점도 면세입니다.
그 다음에 예술 창작품, 골동품은 과세로 되어 있죠. 비영리 예술행사, 비영리 문화행사, 뭐 비지급 운동경기, 비지급 운동경기 그러니까 야구인데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야구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명 아마추어 이라고 그러죠. 예, 그런 건 면세입니다. 근데 롯데 프로야구죠. 그런 것은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 밑에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예, 이런 것들 입장하는 것 전부 다 면세가 되겠습니다. 요거 쭉 한 보고 나면은 나중에 이런 요거 시험에 잘 옵니다. 별 뭐 큰 어려움 없을 겁니다. 자, 여기 볼까요? 토지 있죠. 토지. 토지의 매매는 면세입니다. 그런데 토지의 임대는 과세입니다. 아시죠? 토지의 매매는 면세입니다. 임대는 과세예요. 부가세 있다는 겁니다. 임대는. 자, 주택의 임대는 면세입니다. 그런데 상가의 임대는 과세입니다. 뭐 주택과 상가에는 차이가 있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이 건물이 이렇게 있어. 우리가 땅이 요래 있으면은 건물을 지을 때 꽉 채워서 못 짓습니다. 이런 자투리 공간이 필요하죠. 그죠? 얘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얘들을 부수토지라고 부릅니다. 얘들을 부수토지라는 부수토지. 그래서 우리가 이 건물을 임대를 할 때는 이 건물과 부수토지도 같이 임대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얘도 같이 임대하는 거나 마찬가지. 자, 만약에 주택을 임대하는데 그럼 부수토지가 있거든. 부수토지의 임대. 요도 부수토지 있고 여기도 부수토지가 있습니다. 의 임대. 요래 되면 뭐가 되느냐? 땡땡 땡땡. 위에 주 따라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 따라간다. 자, 이러면 여기서 이 건물이 주야 땅이 주야? 건물이죠. 얘가 주잖아. 그래 주 부죠. 그죠? 우리가 이 건물을 빌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건물이 줍니다. 자, 그래서 주택의 임대는 면세입니다. 아까 원래 토지 임대는 과세를 했죠. 그런데 주택이 주잖아. 주가 면세니까 부도 면세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주가 과세야, 상가가 과세거든. 상가가 과세입니다. 그러면 부도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 따라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 따라간다. 원래 토지의 임대는 과세, 그러나 주택 부수 토지의 임대는 면세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주 따라간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프로그램 있죠. 프로그램 회계 프로그램은 과세입니다. 프로그램은 과세야. 그런데 책 있죠. 도서는 뭐라고요? 면세죠. 도서는 면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사면은 뭐죠? 매뉴얼 주거든. 매뉴얼. 책이죠. 매뉴얼 준 책. 도서 포토샵 관련 책 사면은 CD 안에 프로그램 넣어주죠. CD 프로그램 넣어주죠. CD 안에 프로그램을 넣어줍니다. 그럼 얘들은 여기에 자, 전산회계 프로그램을 샀습니다. 매뉴얼이 있어. 뭐가 주야? 프로그램이 주죠. 그죠? 주가 과세니 부도 과세가 됩니다.
원래 책은 면세지만 주가 과세이기 때문에 부도 과세. 주가 면세면 부도 면세가 됩니다. 그래서 주 따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 따라간다. 주가 뭐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수토지도 도시냐 지방이냐에 따라서 이 부수토지의 크기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요리 있고 여기 건물이 요만해. 이게 부수토지야. 이 부수토지 아니죠 이거는. 요거는 부수토지야. 그죠? 여기는 토지 그리고 건물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 건물의 면적에 비례해서 중요한 건 아닙니다. 도시는 5배, 시골은 10배.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까지를 부수토지로 인정한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182페이지에 저 위에 주택 및 부수토지 돼 있죠. 밑줄을 꺼놓고요. 방금 설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겸용주택은 안 하겠습니다. 저 밑에 보면 토지 있죠. 예, 토지는 면세입니다. 밑줄.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는 뭐갑니다. 183페이지. 짜고 저짜고 쭉 나오죠. 국가가 뭐 하는 것들 주로 면세고요. 그 우표 있죠. 우표 밑줄 거는 수집용 우표는 과세. 복권, 공중전화. 이건 공중전화. 요즘 뭐 공중전화 씁니까? 공중전화 면세. 우리 핸드폰 요금 있죠? 그럼 과세입니다. 핸드폰 요금 나중에 요금 넣으면은 자세히 보세요. 거기에 부가세 있습니다. 뭐 담배는 됐고요. 그 밑에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는 그 마지막 거 밑줄 그어놓으세요. 영유아, 기저귀와 분유 밑줄. 여기 이제 원래는 기저귀, 분유가 원래는 과세였습니다. 과세였는데 그래서 이 과세가와 면세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요즘은 출산장려죠. 출산장려 정책 때문에 분유기 기저귀 분유 이런 거 전부 다 면세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됐고요. 마지막 184페이지 보겠습니다. 그게 면세폭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면세폭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보세요. 면세폭이, 자 얘도 수출할 수 있습니다. 얘는 당연히 수출업자고. 자 그럼 보세요. 똑같은 물건을 자 매입을 해서 수출한다 하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는 똑같은 물건이지만 자 사올 때 부가세 없죠? 그죠? 부가세 없습니다. 만약에 부가세 부담했으면 얘는 어떻게 이거 조기환급 받을 수 있죠? 받을 수 있거든? 근데 얘는 뭐야? 이거 공제 못 받죠? 얘는 불공이거든. 그러면 똑같은 물건인데 얘는 어떻게 돼? 11만원에 사오는 거고 얘는 10만원에 사오는 거죠. 만약에 그래가지고 똑같이 수출했다. 누가 불리해? 얘가 불리하죠. 얘가 불리한 거야. 그죠? 얘는 11만원에 사왔고 얘는 10만원에 사오는 거야. 얘는 11만원에 사와도 만원은 환급 받을 수 있거든. 얘는 10만원.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하느냐? 나 면세 포기할래 라고 신청을 해버립니다. 그럼 얘 면세 포기 해버리면 얘는 과세됩니다.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돼? 부가세 신고해야 됩니다. 그게 면세 포기. 자 여기에서는 면세 포기는 그런 게 있구나.
자,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면세 포기라는 게 있다. 그렇게 알고 있고,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건 맨 밑에 줄에 보면은 밑에서 하나, 둘, 셋, 3년이라고 보입니까? 3년 동그라미 치세요. 무슨 말이냐? 3년간 못 돌아옵니다. 됐죠? 3년간 못 돌아옵니다. 면세로 못 돌아. 3년이 지나야만 다시 면세 사업자로 돌아갈 수가 있다.